자, 오늘 아침에 보면 모든 언론이 한국의 드라마가 히트를 치고 있다. 세계적으로 난립니다. 그래서 오징어 게임, 바통 이혼, 지옥, 한국 드라마 또 전 세계 넷플릭스 1위, 톱 10에 3개가 있다. 1등의 지옥, 2등의 오징어 게임, 9등의 연모, 3개가 K 드라마 빠졌다. 그렇게 놓고 지옥 하루 만에 세계 1위, 오징어 게임 제쳤다. 믿고 보는 K 드라마 세계 열광, 권성징악 사후세계 보편 정서, 한국적 배경과 해석 다시 통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그리고 또 다른 언론은 누구나 공감할 소재가 강력하고 몰입감이 크다. 그래서 K 드라마가 세계의 드라마로 갔다. 삶과 죽음, 재화벌, 빈부격차 모두의 관심사를 잘 풀어냈다고 합니다. 자, 오징어 게임이나 지옥이라는 드라마가 상징하는 게 어떤 거겠습니까? 오늘날 한국 사회에 살아가는 부분이 아주 무한 경쟁 사고에서 엄청난 낙오자들을 양산하고 있고, 또 이 한국 사회에 화두가 되고 있는 정의나 신적인 구원, 이런 것들이 다 사기에 가까운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근데 왜 사람들은 이런 데 끌리는가? 정의니 구원이니 하는 이런 부분이에요. 자, 이 부분은 결국은 이 뭐냐? 지금 현실의 고통을 잊고자 하는 이 열망이 이렇게 크기 때문에 한국 사회의 드라마, 자, 보편적으로 한국의 무슨 코미디나 일반적으로 뭐 가족 드라마나 사극이나 이런 게 1, 2등 못 올라갑니다. 한국에서 올라가는 걸 보면요, 전부 다 아주 센 이 미국이나 유럽에서 생각도 해내기 어려운 인간 간의 무한 경쟁과 또 이 탈락, 그리고 빈부격차, 그리고 사회 문제, 그리고 종교 문제, 이런 것들이 심하게 한국 사회에서 축적되어 있다가, 그것이 이 한국 드라마로는 이렇게 소화되기에는 내용이 강력하기 때문에 소화되지 못하다가 웹툰 등에서만 소화되고 있다가, 이것이 넷플릭스라는 소재 제한에 장치가 없고 일정한 제작 금액을 지원해 주는 데 가다 보니까 터져나가는 거 아니냐. 그래서 왜 한국 드라마가 이렇게 히트를 치고 있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막 이렇게 축하하고 박수칠만 아니라, 한국 사회가 전 세계 어떤 나라보다도 사회 문제가 빈부격차, 양극화, 또 이 정의, 권선징악, 구원 등에 목말라 있다 보니까 이런 드라마가 물밑에서 이제 양지로 터져 나오면서 히트를 치고 있는 것 아닌가,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런 것들을 뒷받침하는 여론조사가 나온 게 있어요. 세계 17개 선진국을 대상으로 삶에서 가장 가치 있게 생각하는 게 무언가 물으니 한국만 유일하게 물질적 행복을 1위로 꼽았다는 거예요. 미국의 여론기관 퓨 리서치 센터가 전 세계 17개국 18,85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당신의 삶에서 가장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 게 뭐냐? 응답은 주관식으로 받은 다음에 그걸 갖다가 19개 카테고리로 분류했는데, 한국은 물질적 행복이 1순위 19등, 건강 17, 가족 16, 일반적 만족감 12, 사회 자유 등이 5%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의 나라에서 물질적 행복이 5등 안에는 들어 있었지만은 1위는 한국이 유일했다는 겁니다. 7개국 중에 절대 다수인 14개국에서는 1위가 가족이 나왔다는 거예요. 설문에 참여한 한국인 1,006명 중 62%가 단답으로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전 세계 대상자 중 한 개만 답변을 제시한 데는 34%밖에 안 됐는데, 한국인은 그야말로 삶의 가치가 아주 단일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전체 합산으로 보면 가족이 38, 직업이 25, 물질적 행복이 19였다고 합니다. 가족을 최우선으로 꼽지 않은 3국은 한국, 대만, 스페인 등이었다고 합니다. 대만은 사회, 물질적 행복, 가족 순이었고, 스페인은 건강, 물질적 행복, 직업, 가족이었어요. 물질적 행복을 1순위로 꼽은 국가는 한국뿐이지만은 나머지 15개국 중에 5등 안에는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질적 행복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중요하긴 하죠. 그렇지만은 이걸 1위로 삶의 가치 중에 최고 가치로 꼽는다, 참 한심하다고 봅니다.
한 한국 여성은 물질적 풍요 덕분에 요즘처럼 어려운 시기에도 큰 어려움 없이 편안하게 살 수 있지 않느냐라고 답을 했고, 이 직업을 갖다가 삶의 최고 가치로 평가한다는 답변은 한국에서 7위를 기록했어요. 자, 또 다른 여론조사가 하나 있습니다. 이 전 세계에서 글로벌 여론조사기관 입소스가 지금 28개국 국민 2만 2천여 명을 대상으로 코로나 관련 여론조사를 했어요. 자, 여론조사를 하니까 한국이 52%가 코로나가 머지않아 곧 끝날 것이라고 했어요. 자, 그렇게 답한 나라 중에는 사우디, 인도, 말레이시아, 중국 같은 허접한 나라들인데 한국이 그렇고 미국이나 일본 등에서는 30에서 28 정도 사이밖에 안 됐어요. 그래서 한국 사람 절반 이상이 곧 끝날 것이라고 봤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 바이러스가 억제됐다고 증명할 때까지 국경을 닫고 출입을 허용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부분도 한국은 48%밖에 안 됐고요. 전염병 대유행 대처에 훌륭한 리더십을 보여줬다고 생각하는 나라나 기구를 묻는 항목에 있어서는 뉴질랜드, 캐나다는 70%대, 독일, 스웨덴도 그런데요. 한국도 58%가 그렇다고 답을 했습니다. 드라마 지옥이라는 것은 결국 사람들이 이제 믿을 대상을 상실한 부분에서 그야말로 이 사이비 종교 같은데 빠져들어서 지금 광기를 가지게 되는 부분을 말한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래서 한국 사회에 사이비 종교가 유행하고 있죠. 대선에 나온다는 사람 중에도 사이비 종교가가 있죠. 그리고 이 정도의 차이지. 이재명을 열광적으로 지지하거나 윤석열을 열광적으로 징지하는 이 맹종 그룹도 사이비 종교에 가까운 측면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제가 왜 한국에서 이렇게 극단적으로 이 현재 살아가는 이 세상에 대한 절망, 디스토피아를 보여주는 오징어 게임이나 더 나아가서 지옥 같은 것들이 유행하는가? 왜 명신을 보여주는 지옥 같은 드라마와 또 이 엄청난 양극화와 거기에서 탈락하는 사람들을 보여주는 오징어 게임 같은 드라마가 유행을 하는가? 자, 이것은 한국 사회의 그동안 서브컬처, 하이 문학적인 웹툰 부분이 젊은 사람들에게 지지를 받고 있는데요. 그것이 이제 넷플릭스라는 이 돈을 무한대로 대주는, 한국식으로 보자면 충분한 제작비를 주는 그리고 소재 제한 없는 드라마 제작사와 맞아떨어져서 저런 게 터져 나왔는데, 그러면 다른 데도 다 그런데 왜 다른 나라에서는 안 그러냐? 한국이 특유의 양극화나 디스토피아적인 상황을 표현하는데 탁월한 능력이 있어서 그런 거냐? 그것이 아니라 한국 사회가 그런 상태에 빠져 있기 때문에, 다른 나라보다 훨씬 더 심하기 때문에 경제 발전에 어느 정도 수준 차이는 있지만 그 범위 안에서 한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런 사회적 문제들이 너무 심각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드라마에 자연적으로 표현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자, 코로나가 곧 끝날 것이다가 52%. 한국 사람들의 삶의 절대적 가치 기준이 물질적 행복. 좀 웃기잖아요. 정말로 물질적 행복을 누리는 사람은 극소수인데 드라마를 보면 온 사방에 물질적인 행복을 누리는 사람들이 유행하고 있습니다. 그럼 다 그걸 보는 사람들은 뭘까요? 그것은 드라마를 통한 일종의 대리 만족이죠. 내가 절대 갈 수 없는 세상을 바라보면서 그것을 대리 만족하는 행위. 자, 그러면서 이 젊은이들이 어쩝니까? 오늘만 살면 된다는 욜로, 막연한 낙관, 소확행이니 이런 데 빠져들고 있습니다. 왜 오늘만 살면 된다고 그렇게 돈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비싼 커피나 비싼 식당에 가서 사진 찍고 그걸 알리고 하는데 몰두할까요? 식당 앞에 줄 서 있는 젊은이들이 그걸 사 먹을 만한 능력들이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야말로 미래가 없기 때문에, 미래가 없는 청춘들이 열광하는 게 뭐겠습니까? 오늘만 산다거나 작은 내가 할 수 있는 범주 내에서 행복을 누리겠다라는 식으로 찰나적 인생을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런 한편에는요, 이제 그동안 한국 사회에서 공중파나 이 TV 채널로 나오지 못하던 것이 넷플릭스의 무한 지원과 소재 제한 해제에 따라서 터져 나온 것이 오징어 게임이나 지옥이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여기에는 그야말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 대한 처절한 일종의 경고가 담겨 있어요. 사람들이 경쟁에서 나고 하니까 자신의 목숨을 걸고 돈에 이렇게 뛰어듭니다. 날파리처럼요. 그리고 사람들이 살아가는 세상에 대해서 희망을 가지지 못하고, 그리고 종교조차도 그들에게 위안이 되지 못하니까 사이비 종교에 절망적으로 빠져듭니다. 다 오늘날 한국 사회의 이 모습이라고 봐요. 있는 모습 그대로를 묘사하고 있다고 봅니다. 꼭 여기서 사이비 종교가 아니더라도 정치적 맹종이라는 부분이다. 지금 이준석이라는 애가 될 때 물론 여러 가지 조작이 있었겠지만 MZ세대가 이준석에 열광한다. 최근에는 20대가 무야홍이라고 합니다. 이번 생에는 아파트도 못 산다. 세상에 대한 불만이 홍준표한테 투영이 돼요. 이쪽 저쪽 다 싫다. 그럼 이쪽 저쪽 다 싫다고 홍준표가 대안이 됩니까? 홍이 왜 그리 좋아하니? 오늘 조선일보의 편의점 주인 그 칼럼 쓰는 사람 봉다로가 글을 썼어요. 무야홍.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홍이 좋다는 거예요. 웃기는 부분이라고 봅니다. 자, 그래서 편의점을 운영하다 보니 20대를 많이 고용하게 되고 계산대에 앉아 이야기해 볼 기회도 많았는데 20대는 나 같은 X세대보다도 훨씬 더 힘든 생활을 하고 있다. 우리 때는 노력하면 성공할 수 있다는 기대라도 가졌지만 지금은 희망이 바늘구멍이 사라져버렸고, 우리 때는 대기업, 중견, 중소기업의 차이는 있었지만 지금은 처럼 대단한 격차라고 생각하지는 않았고, 그래도 은행에 적금 내고 허리띠 졸라매면 아파트쯤 살 수 있다고 얘기했는데 이제는 로또 당첨되거나 코인 대박 나지 않으면 어렵게 되었다. 대출도 꿈을 못 꾼다. 20대는 이것을 자기들은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 놓고 사다리를 걷어찼다라고 이야기를 한다. 우리 때는 서로 사랑하면 됐지 조건을 왜 따지냐고 개론도 했고 아이 낳고 사는 게 행복이라 했는데 20대는 그런 것을 말도 꺼낼 수 없는 상황이다. 그래서 냉철하고 서늘한 사회 인식들을 하고 있고 요즘은 아예 세상을 혐오하고 있다. 세상 같은 건 더러워서 버린다. 그래서 각자 도생의 이 각오로 살아간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제가 이런 젊은이들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제가 그제 플래카드설을 하면서 구호를 외치니까 이 배달맨 하나가 오토바이 타고 사거리에 서 있다가 서교동 사거리에 저한테 욕을 하면서 갑니다. 내가 속으로 느낀 게 엄청 있어요. 저 친구야말로 앞날이 별로 없을 것이다. 그런데 내가 하는 말에 욕을 할 정도라면 그 친구는 이재명 지지자일 것이다. 근데 그 친구는 왜 이재명에 빠져드는가? 지금 그뿐만 아닙니다. 요즘 이 서민들 중에 빈민들에 속하는 사람 일부 중에 아주 종교적으로 이재명을 맹신하는 사람들도 있다고 합니다. 자, 그들의 삶은 특정 정치인이 해결해 줄 거라고 생각하는가? 자, 이것도 계급 배반이고요. 또 무조건 냉소적으로 세상을 바라보면서 기성세대를 외면하고요. 너희들이 이런 세상을 우리한테 던졌다. 이렇게 비판하는 것도 제가 볼 때는 계급 배반이라고 봅니다. 던지고 싶어서 던진 거 아니에요. 기성세대는요, 다 자기 자식들이 요즘 20대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고 싶을까요? 그들에게 또 좋은 세상을 물려주려고 했지요. 근데 대다수 기성세대는 이 사회의 흐름에 영향력을 가지고 있지 못하고 소극적으로 적응하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이요, 합리적 결정에 의해서 대중들의 이 세상의 방향을 바꾸어 나가는 일이 거의 불가능해져 버렸습니다. 선거라는 게 유일한 그런 기회지만은 선거 때는 양아가 없이 악화끼리 서로 싸우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된 상황에서 오늘날의 현실은 디스토피아죠. 인정해야 됩니다. 이걸 인정하고요. 여기서 어떻게 극복해 나갈 건가 생각을 하려고 노력하고, 생각을 하면 노력을 하려고 또 노력을 해야 됩니다. 생각을 아예 포기하고 노력조차 포기할 때 세상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가장 악한 사람이 지배할 거예요. 왜? 악할수록, 대중이 생각을 포기할수록 악한 자가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이비 종교가 세상이 어려울 때 유행하는 것도 똑같은 이치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서민 대중에게 오늘만 즐기는 찰나적 인생이나 막연한 낙관이나 계급 배반을 하지 말고 이 절망적인 부분을 열어가기 위한 방법을 모색하는데 적극적으로 참가하라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물질적 행복이요, 인간의 모든 것을 해결해 주지 못합니다.
배부른 소리라고 말을 하지만은요, 물질적 행복을 걱정하지 않는 사람이 행복한가 물어보면 그 사람도 불행합니다. 자, 저는 이제 이 지옥 같은 현실을 우리 스스로가 타개하고 고쳐나가야 된다. 이 이야기를 여러분들께 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이걸 회피하고요, 빠져나가면 여기는 지옥화되는 속도가 점점 더 빨라질 것이다. 절대로 계급 배반하지 마십시오. 모든 사고를 내 계급에 맞추어서 생각을 하길 바랍니다. 자, 계급 배반을 포기하고 소수가 그 사회를 지배할 때 이 나라는요, 중세 사회로 회귀하게 되고 우리는 모두요, 농노 같은 노예로 살게 됩니다.